이 자리는 이 책 제목 엄마가 보고 싶은 날에 코티몰 뚜껑을 열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님들과의 시간이고요. 작가님들이 이제 책을 쓰시고 나서 이 책을 저희가 텀블벅에 펀딩을 했었어요. 그때 펀딩을 했을 때 500% 이상의 펀딩률을 달성을 하고 이제 출간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뭐 서점이나 이런 온라인 서점에서 전부 배포가 돼 있는 상태고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 대표인데요. 제 소개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출판사 어셈블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좀 길어요. 그냥 드세요. 어셈블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기획한 기획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 출간하신 작가님들과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어서클럽이란 모임을 하고 있는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서클럽이란 이런 곳을 만들어서 작가님과 같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작가님들이 책을 출간하시고 나서 앞으로 계속 작가로서 오래오래 사실 수 있게, 계속 활동하실 수 있게 약간 뒷받침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어서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실제로 서울에 가면 을지로 3가에 어서클럽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중에는 다녀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 지금 계속 얼굴 뵙고 있어가지고 길 가다 인사할 것 같아, 나중에. 얼굴 보면은 저 알지 않으세요? 막 이럴 것 같은. 그래서 어서클럽에 오시면 다양한 뭐 이런 작가님들 활동하시는 거나 그리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 앞에 계신 5 작가님과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강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랑 같이 하시는 작가님들이 제가 열심히 서포트해드리고 있고 작가님들이 든든하게 저를 받쳐주고 계셔가지고 저희 되게 친해요, 그죠? 네. 그런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어셈블이라는 출판사의 대표로서 이제 북토크를 진행을 하러 왔고요. 오늘 이제 진행을 할 때 끝부분에는 저희가 앉아 계신 독자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이 운동을 좀 하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프리젠트 카페는 이쪽에서는 거의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카페 별로 없지 않나요? 대표님? 많아요? 그새 늘었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건물도 되게 예쁘고 특이하잖아요. 근데 여기 콘서트 열리는 것 같던데 맞나요? 밑에 포스터 보니까 무슨 문화 행사 같은 거 붙어 있던데. 지금은 안 하세요? 가끔 그런 거 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문화 행사를 대표님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많이 하셨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시동 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시자 이 카페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저희 어서클럽 멤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출간 작가이시기도 한 강 대표님께 오늘 이 공간에서 요구하는 이거에 대한 소감 플러스 인사 한 말 잠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렇죠.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먼저 할래? 인사부터. 나부터?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기회를 주셔서 그냥 이 공간에서 제가 북카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꼭 정정시켜드려요. 서점도 하고 있고 카페도 하고 있고 대표입니다. 아무튼 오셔서 너무 좋고 저도 아침부터 되게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서울에서 뵙고 못 뵀었는데 또 오시고 또 북콘서트 한다니까 사실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경험을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뭐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이 공간은 작지만 이 지역의 작은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면 좋겠다 싶어서 초창기에 뭐 여기서 뭐 콘서트를 한 달에 2번씩 그것도 매번 기획해서 하고 뭐 발레리나 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공간에서 막 발레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짓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좀 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 사무실이 그 직원들이 쓴 공간이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신 거 너무 반갑고요. 환영하고요. 오늘 기대됩니다. 네. 이걸로 인사. 네, 여기 디자인 회사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여기 제품을 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강 대표님은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시기도 해요.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사실만 얘기해 주시면 사실 해피콜 디자이너시잖아요. 맞죠? 과거에 네. 해피콜 다 아시죠? 네. 양면펜 네, 디자인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유아용 뭐 변기나 이런 제품들 많이 디자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내가 여기 대표랑 한 번 만난 적이 있어. 이제 이런 인연으로 기뻐하시면 오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요거 하면서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혼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카메라가 영상 카메라는 있는데요. 스냅샷을 찍을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오늘 카메라 다 하나씩 있으시죠? 네. 다양하게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작가님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도 드려야 돼요? 네. 뭐라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을 이 책을 좀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이 책은 오늘 여기 작가님은 5분이 계시는데요. 원래 작가님은 9분이세요. 9분 중에 지금 오늘 오시기가 어려운 4분을 제외하고 이제 오늘 북토크가 진행이 되고요. 서울에서는 2분을 빼고 7분이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날 북토크 영상은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어서클럽이라고 찾으시면은 그날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그날 영상을 보시면 다 울고 있어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도 울고 계시고, 기억나시죠? 네. 참석하신 분들도 울고 계시고, 작가님들 울고 계시고, 이런 영상이지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과 좀 분위기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어요. 네. 울지 않고 하실 수 있게 많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책은 이건 옴니버스 에세이라고 해가지고요. 에세이긴 한데 한 분이 쓰신 게 아니라 9분이 쓰시기도 했고, 제가 사실은 공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건 공저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서 책을 낸 게 아니라 이 주제에 맞춰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옴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에세이로서 사실 작가님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저희가 이 작업이 시작된 거는 작년 9월이었고요. 9월부터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거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책이 4월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한테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했고요. 독자분들도 읽으실 때 와, 이거 처음 메시지 쓰시는 분들이 많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쭤볼게요. 정말 양식껏 나 읽었다. 읽었다. 나 오, 진짜요? 와. 보셨죠? 오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왜요? 읽으신 거 맞잖아요. 읽으셨다면서요. 밤 얘기가 많았어요. 밤 얘기. 9분 중에 4분 정도가 밤 얘기 하고. 맞습니다. 아까 강 대표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왜 밤 얘기가 많았을까요? 밤 냄새가 좋았나 보죠. 그러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냄새에 대한 거는 막 객관적으로 이게 왜 좋아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느끼기에 나의 이야기에는 밤 냄새가 많이 이제 지분을 차지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밤 냄새여도 다 다른 밤 냄새긴 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작가님들이 기억하는 그 냄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주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맡을 수 없게 된 냄새에 대한 이야기, 이게 처음에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이게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추억을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많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되게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더 하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걸 마칠 때까지 저를 비롯한 저희 출판사의 에디터가 둘 더 있는데요. 저희 셋이 돌아가면 엄청 짰어요. 오늘 드리고 내일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작가님들 뭐 제가 계속 여기서 원맨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작가님들한테 이 책에 대한 출간 소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니까 첫 번째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저희가 어떤 순서로 하면 될지 참 오늘 이 자리는 그 주요하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은 저희 허피루 작가님이세요. 네. 허피루 작가님이 사실 저도 부산에 대표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기획 다 해놓으시고 판 다 짜놓으시고 저한테 통보를 해오셨길래 그럼 제가 사위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됐고요. 자, 그래서 그 기념으로 대표님 작가님부터 네, 서서 인사를 해주시고 인사말과 소감을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허필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네, 공무원이라서 사실은 이제 아까 에세이 쓰기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은 보고서 쓰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데 에세이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 제 앞에 지금 계약한 책도 아직 출간은 안 됐지만 출판사하고 계약한 책도 실용서거든요. 독서 방법론에 관한 책인데 에세이를 한번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용감하게 도전은 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많이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책을 냈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위에서 하는 소리가 책 내는데 얼마 들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아까 뭐 공권력을 이용하셔서 직원들을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일부 분이 계신데 사실 팀원들인데도 책 냈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혹시 팀원들인데 책 냈다는 이야기를 하면 뭐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북토크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순전히 이제 책으로만 모인 우리 동료자 친구분들만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하고 우리 국장인들은 책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하고 국장인들은 사인을 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얼마 줘야 돼? 그럼 그렇게 예,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사에서 책을 낸다는 거는 뭘 정치적인 발판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뭐 출판에 하면 보통 뭐 이렇게 보험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책 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그만큼 책 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뭐 서울 지역하고 또 부산하고 또 기온이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아주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퇴직 계단이라는 말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고 그에 관련 글을 좀 쓰려고 합니다. 저도 퇴직을 이제 963일 남겨두고 있는데 이게 퇴직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낭떠러지에 떨어진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직에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나만의 계단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계단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또 걸을 수 있으면 좋겠고 같이 천천히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또 압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책을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게 첫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 가슴 떨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식구들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예,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어쨌든 제게 너무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계속 뭔가 써내려가는 그래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일어나세요. 인사는 일어나서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살았지만 글쓰기가 좋아서 앞으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엄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글은요, 그냥 제가 살아온 하나의 과정의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의 이야기거든요. 앞에 언니 있으니까 힘드시죠? 근데 아마 살면서 누구나 다
저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실 거예요.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글이 그냥 뭐 누구한테 읽혀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세상에 내놓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이거가 또 제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막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글 쓰는 데 있어서 진짜 뭔가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작가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뭐 씻고 자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작가는 자기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뭔가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삶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글을 쓰거나 일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저렇게 진솔하게 내 얘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좀 작가로,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글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감돼서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 올리시네. 아이고, 목소리가 쳐봤어요. 반갑습니다. 황경희입니다. 제가 2021년 9월에 공무 연결 독서법을 쓰고 20년 2월 20일에 창원에서 롯데문화센터에서 4개 정도의 강의가 잡혔는데 다 캔슬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석 달 동안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 그 석 달 동안 준비해서 재미 만점 초등 글쓰기 해가지고 2번째 글을 썼는데, 첫 번째 그 문화센터 강의가 딱 하고 나서 제가 어디를 이제 강의를 처음 가니까 옷을 하나 샀거든요. 그게 이 옷인데 그 출근복으로만 입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거 북토크 하려고 샀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서울에 갈 때는 계속 기차를 타고 가니까 운동화를 신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남의 편 찬스를 써서 간다고 꼬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삐딱구를 신고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오늘 또 제가 이 글에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남의 편과 함께 와서 특별히 좀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고 글 속에 그 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친하게 지냈잖아요, 맞죠? 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는데 3일 있었는데 첫날은 비가 엄청나게 왔었고, 둘째 날은 안개 속에 다녔거든요. 세 번째 날은 화창했어요. 그게 나의 미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둘째 날에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서 그 중간산 쪽에 어디를 갔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하얀 안개 속으로 진짜 인포구 속으로 가는데 그때의 느낌이 살짝 무섭기도 하고 몽환적이기도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좀 설레었거든요. 근데 아주 가까이 가야지 그 앞에 차가 있는지 보여서 앞에 차 처음에 서로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갔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에세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에세이가 그냥 안개 속이었는데 근데 지나온 과거였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앞에 뭔가가 있다는 게 보였고, 또 거기서 가서 이제 그 방주교회라는 것을 봤는데 가까이 가니까 너무 예쁘게 되게 웅장했던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작업이 평범하게 사는 저에게, 그리고 너무 바쁘게 자녀 교육서를 쓰면서 사람들한테 책 썼다고 얘기하니까 나 다 캐웠다 이러면서 안 읽다가 제가 이번에는 에세이를 썼다니까 그래도 좀 주위에 제 연배들의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에세이가 저에게는 그 안개 속에서 자세히 가까이 가서 봤던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제가 오늘 제 소감을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읽어주세요.
여기 오기. 예, 여길 오길 잘했다. 근데 제가 요거 여행 갈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것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보면서 책 쓰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여기 붙이려고 하다가 책 쓰길 잘할까 하다가 여길 오길 잘했다. 이거 어제 밤에 들고 와가지고 오늘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이 시간에 여길 오길 잘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는 1번으로 해야 돼요. 이 부담감이 너무 올수록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세 번째 할 때는 1번으로 네. 드릴게요. 진짜. 어떡하라고. 네.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의 이름은 신미경입니다. 그쵸.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하고 제가 안고 얘기를 할게요. 어려서는 제가 저의 이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미경이거든요, 미경이. 미경이를 사투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미경 있다. 진짜요? 미경이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게이예요, 미게이. 미게이 어디 갔나, 미게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미게인이라고 했어요, 미게인. 그 미게인은 검색해서 봤더니 되게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이름인 거예요. 왜 하필 내 이름이 미경일까? 그러면서 이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꼭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하러 갔어요. 제가 심리 전공이다 보니까 상담사를 양성하는 어떤 강의를 갔는데 이렇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앞에 앉아서 엄마? 이름하고 하는 일하고 너무 닮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닮았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울이잖아. 마음심, 아름다움이, 거울경.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내 이름 나하고 딱 맞는 이름이구나.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네. 이렇게 저는 심리를 전공을 했어요. 심리를 전공해서 아이들과 20년 넘게 미술 교육자로 살았어요. 아이들 미술 그림을 가르치고 그러는 과정 중에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문제야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다가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일을 하건 안 하건 끼니 때에 밥을 잘 챙겨주는 엄마, 그런 엄마가 있는 집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밥 이야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왜 흔하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밥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 밥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밥 이야기를 썼는데 저는 문제는 아니지만 공부는 안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밥 안 챙겨줬어요. 안 챙겨준 게 아니라 못 챙겨주신 거겠지만 제가 이 책을 쓰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실인데 뭐 어떡해. 그러면서 있는데 여하튼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집에 찾아가서라도 그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심리 치료와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엄마의 말투라는 책을 또 쓰게 됐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시자 저와는 편집장님으로 처음 만난 분인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미술 교육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래가지고 엄마의 말투라는 책을 썼고 그러고 또 다른 어떤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전화가 올까요?
이 순간에. 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스토리로 책을 쓰고 싶어,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걸로 누군가를 돕는 글을 쓰고 싶어 해가지고 전자책으로 나는 유치원생 엄마입니다를 얼른 썼어요. 그러고는 이제 에세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그냥 뭔가 가르치고 막 뭔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나열하는 뭐 이런 거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번 이 책을 쓰는 것이 굉장히 큰 성장을 일으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도 중앙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엄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시작, 출발점이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좀 특별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 그때가 6월이었나 4월이었나 6월이었나 그때 이제 박은정 대표님께서 강 작가님을 만나러 미팅을 하러 이제 부산에 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고 부산에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여기 부산에 사시는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서 부산 어떻게 가냐고. 5월이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달려갔죠. 아, 박은정 대표님 부산 가신대. 그래서 이제 경주에 제가 있었거든요. 가까우니까 가야겠다. 그래서 막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막 달려가서 부산 어떻게 가요?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차 타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차를 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경주역에서 몇 분? 20분? 40분? 40분? 엄청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박은정 대표가 만날 수 있다는 답을 받기 전에 제가 출발합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부산역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강 작가님을 이렇게 뵈러 왔던 그 시간이 이제 거의 2년 뒤인데 이렇게 제가 여기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 운명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새로운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어쩌면 오늘의 이 북토크를 통해서 뭐 책을 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은정 대표님과 함께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더 뒤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진짜 스펙타클하게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신민주 선생님은 그 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깊이 뭐 탐구하고 이런 존재론적 탐구 이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던 선생님이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외에도 지금도 같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그 아모르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거 근데 어떻게 우리 운명이 새로운 길로 데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책을 초등엄마 거리두기 법칙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관련 행사를 전혀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에서 이렇게 북토크를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해서 너무 신나고 즐겁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죠? 원래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글도 잘 씁니다. 네, 평소에 내가 말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글도 잘 쓸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진짜 그랬네요. 지금 생각났어요. 네, 지금 생각났어요. 이 뒷마당에서 통화를 하고, 그럼 다음에 언젠가 봬요 이랬는데,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셨어요. 그런 일이. 그때. 네. 양 작가님도 계셨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랑 이제 책 작업 같이 하신 분이기도 했는데 허 작가님도 여기서 처음 뵀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 전에 여기서 특강을 했을 때 허 작가님이 저기 뒤에서 문가에 앉으셔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네, 오늘 어쨌든 저도 되게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등에 머리가 뻗직 서오면서 그러네요. 네. 자, 그 책은 한번 다 읽어보셨다고 했으니까요. 작가님들 이제 근데 소개하시면서 성함 말씀하셨지 어떤 글을 썼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실린 9편 중에서 어떤 글이 가장 좋으셨어요? 란주 선생님? 저야 당연히 엄 작가님께 제일 좋으셨죠? 이렇게 지인 찬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근데 저기 오늘 남의 편 기사님한테 여쭤보면 당연히 황 작가님께 제일 좋다고 하실 거고 하니까 아닌가요? 뭐가 제일 좋으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여쭤보기는 어려워가지고 거꾸로 작가님들이 본인이 쓰신 글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글의 한 구절을 읽어주실 겁니다. 낭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저번 서울에서였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다 울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이 에세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에세이는 이미 꺼냈어. 뭐 자기 소개하다 오신 분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좀 읽어달라고 해도 될까요? 울 것 같아서. 읽어달라고, 네, 뭐 흑기사 찬스 괜찮습니다. 네, 읽어달라고 짚어서 읽어달라고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에세이를 쓰신 분들이 본인 글을 읽다가 우는 이유는 이게 본인 이야기라서 그래요. 물론 다 자기 얘기 쓰는 게 맞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던 이야기의 흐름과 그날의 감정과 그날에 내가 그 생각했던 것들이 글이 오래 잠기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게 다시 떠올라서 우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작가님들 제가 단언컨대 본인 글들 다 못 읽으셨을걸요. 뭐야? 혹시라도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흑기사 요청하시면 네, 흔쾌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항상 1번을 외치시는 우리 신미경 작가님부터 아니 이런 건 끝에 해야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1월이 자, 그 쓰신 글 제목도 같이 읽어주세요. 네. 책이야. 낭독하는 것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아이고, 세워 있는 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밥이 주제인데 좀 이렇게 그냥 웃을 수 있고 옛날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 신발 던지기 놀이하는 쪽을 읽으려니 밥이 사라지고 그 또 그냥 밥을 하려니 또 마음이 또 괜히 또 짠해지고 그렇습니다. 제목은 골목 어귀에서 밤 냄새가 날 때면이고요. 오늘 안 올 거예요. 저. 네, 저도 안 울어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네, 166페이지를 제가 처음에 낭독을 했었는데, 네, 오늘도 그냥, 네, 똑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골목 어귀에서 밤 냄새가 날 때면 눈을 감고 걸어도 집으로 가는 골목을 알 수 있었다. 생선구이, 불고기, 김치찌개. 맛있는 냄새를 모두 지나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집이 하나 나왔다. 나는 거기 살았다. 밖에서 일하시는 엄마는 저녁 먹으라고 나를 부르는 일도 찾으러 나오는 일도 없었다. 불 꺼진 집, 우리 집에선 당연히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네. 뭐 이 경험이 저랑 비슷한 분은 울컥 한다고 하시고 하는데 뭐 그 덕분에 진짜 강인하게 어떤 일을 마주해도 그 일들을 담담하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책 내용에 있는데 친구 집에서 이렇게 엉덩이 비비면서 집에 안 가나 해도 버티고 있다가 나 그 밥 한번 먹고 가야지. 나 꼭 그 밥 한번 먹고 가야지. 그날은 정말 버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있는 고동 김치찌개 드셔보셨어요? 고동 김치찌개?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쯤이었거든요. 그 시기였는데 버텼어요, 이렇게. 근데 그 엄마가 지금도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뱃속 친구? 엄마가 임신하셨을 때 그 엄마도 같이 똑같은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지금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잡다하게 넣어서 국을 끓이세요. 남은 것들을 싹 넣어서.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간장게장도 직접 담궈 드시고 막 이러니까 항상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도 아무리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도 고동을 넣어서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그런데 그 맛이 안 나요. 알죠? 그 느낌. 밥 냄새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할 때 부뚜막 아시죠? 그 부뚜막처럼 생긴 거 가마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밥을 하는 그 동네의 그 냄새가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시골길 걷다가 그 냄새 맡으면 그 집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입니다.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밥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누구는 들으세요? 제가 자기가 네, 저 이제 뭐 안 울고 있으니까 울려볼까? 네. 저는 미리 제가 울 것 같아서 흑기사를 니나 작가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쪽수는 반칙이다. 27쪽 끝에서부터 한 문단만 하면 되는데요. 말씀하기 전에 27쪽에 자칫에서부터 바란다까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4월 초에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전에는 제가 거의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잘 안 하는 일은 없어요. 그 뭐 대학원 막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새벽 2시까지 논문을 쓰다가 몸이 막 힘들면은 그때 이제 밥을 하거나 이렇게 진짜 제가 밥을 안 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 보고 지금 코로나가 걸렸다 했더니 평소에 별로 일찍 안 들어오는 사람이 6시 땡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온몸을 몸을 진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빨리 왔어? 밥을 못 해주는데? 그래서 밥을 사 먹고 오라고 했어요. 빨리 가서 밥을 사 먹고 오라고 했는데 그 집안에 제가 아프니까 공기가 막 쎄한 느낌 있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늘 막 그 남편 올 때 딱 맞춰서 밥을 시간을 때도 딱 맞추거든요. 몇 시에 도착했다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따끈따끈하게 밥을 딱 하는데 그래서 야 공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 어떤 밥을 할 때와 안 할 때 그 집안의 공기, 냄새 이런 게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밥 많이 사서 드시고 한데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나 작가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물주에 제가 마이크 지게 되었는데 네, 엄 작가님과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그리고 우리 박 대표님과 네, 출간 기획서 작성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네, 한번 그리고 엄 작가님의 밥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많긴 한데 제가 제일 놀랬던 점은 밥을 저렇게 정성껏 하나? 밥에 정말 진심이구나. 그래서 이 글이 그냥 저는 글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듣던 얘기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칫 공허하거나 서글퍼지기 쉬운 가족의 마음도 구수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밥 냄새로 채워주고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란다. 네. 소문 줄. 흑기사도 소용이 없어요. 문 작가님 다음에 누구 읽으라고 할까요? 오늘 그 남의 편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주신 황 작가님 아이고. 부럽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없습니다. 어디 갔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또 학교에 논술 교과로 출강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300명 정도의 아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노는 걸 보면 복도에서 어떻게 노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공기놀이하고 다스망구 아는가 모르겠다. 오징어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흙과 같은 놀이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전자기기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외계어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웃는데 그 포인트를 못 찾아서 어떨 때는 같이 막 웃으면 애들이 선생님 지금 모르고 웃죠. 이렇게 그러면 눈치챘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글을 쓰자고 할 때 제가 그때가 흙에 대해서 흙냄새에 대해서 하면서 이 흙을 많이 만지고 걸었고 그 밟았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화분을 만들고 밭테크를 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전에 그런 흙과 같이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놀았던 풍경을 한번 제가 읽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늘 항상 삼보후승차잖아요. 그죠? 삼보후승차. 흙길 밟을 일이 없는데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밟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3개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저희들 어릴 때 놀았던 모습입니다. 88쪽입니다. 달라진 풍경. 죄송해요. 우리 강아지 밥 주는 시간. 이름이 뭐더라? 연유? 연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담벼락 밑에 아이들이 오글오글 모여있다. 몇몇은 구슬을 가지고 구슬 따먹기를 한다. 몇몇은 카드놀이를 한다. 요쪽 흙 위에서 해라. 저쪽 흙은 흙이 돌이 많아서 손이 더 까인다. 또 피나면 누짤래? 라며 공기놀이를 하다 흙에 손이 까져 인상을 쓰면서도 연신 그 조망만한 손으로 돌 하나를 높이 허공에 올리고 땅바닥에 있는 돌을 싹 훔쳐 공중에 올린 돌과 함께 한 손으로 싹 쓸어 모은다. 옆에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른다. 나 어릴 적 골목마다 있었던 풍경들이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지금은 그렇게 놀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89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흙바닥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이 되었고 구슬과 종이카드, 돌이 아닌 전자기기로 바뀌었다. 함께하는 놀이문화는 사라지고 무기를 구매하고 전쟁에서 땅을 정복하는 게임에 빠져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말이다. 요즘 아이들 전부 다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쓰는 우리 그 흙을 한번 밟아보려는 모습 98쪽입니다. 바쁜 도시 속 네모난 아파트에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계절에 너무나도 정직한 흙냄새를 졸졸 따라다녀야겠다. 사소하고 평범한 장면에 살랑살랑 오후의 바람에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웃음을 머금고 시간 내어 돈 들여 흙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식과 예의라는 생각도 든다. 아마도 건강은 보너스 선물이 되겠지. 예, 그렇게 진짜 흙 밟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제가 허 작가님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 태어난 곳이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이었습니다. 부산 시민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이 책
서울에 출간해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처음으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집에 와서 제 딸하고 이제 와이프에게 보여줬어요. 딸이 하는 말이 쭉 급하게 읽더만은 이 집에는 식구가 3명이가 딱 이러더라고요. 자, 갑자기 그냥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들아 밥 먹었으니까 아들만 생각하고 약간은 조금 이제 여동생으로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이야기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들 집 이야기 쭉 하면은 빤히 보면서 나는 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나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죠. 지방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계약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한 챕터가 네 이야기다. 그 책 이야기 하면서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열심히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딸도 열심히 또 책을 읽고 가까이 해서 글 쓰는 솜씨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 입상도 하고 시 같은 것도 쓰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러더만 그래 내가 그건 나중에 출간하게 되면은 니한테 한번 보여주고 내가 해야 되겠지 이랬더만 뭐 괜찮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쿨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뒤에도 내가 진짜 그랬나 딸 단 한마디도 없나 해서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예, 158페이지 보면 제일 윗문단 보면은 두 번째 줄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골에서 씻고 온 쌀자루를 보며 생각해 본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 나도 아들에게, 딸에게 전수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네. 한 음절인데요. 딸 한 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결국은 이제 애들을 생각해 보니까 밥 먹는 거,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쌀을 받아왔다. 그 쌀이라는 게 뭘까? 결국 그 한 계절을 오롯이 그 논에 바쳐서 그 결실을 아들 밥 한번 먹이려고 시골에 갔다 오면 널 실어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이제 자식들에게 줘야 되는데 내 젊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같이 밥을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자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했나. 특히 아들인데 좀 미안한 게 제가 잘 안 먹어주니까 아들이 다른 아버지를 찾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주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나 어리석은 게 일요일마다 나가주니까 시간 내가 안 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애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는 이제 자식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항상 고민하고 하는데 계속 뭐 최선을 다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반성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책을 쓰는데 사실 아들이 내는 아직 책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를 봐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좋은 기회에 이야기를 한번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인데 어떡하지? 올 것 같아. 호 작가님 그 옆에 박스에 티슈 박스예요. 호 작가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저는 이 단어 흑기사 필요하신가요? 저는 세 문장이 제 마음속에서 콱 박힌 문장인데요. 첫 문장 57페이지입니다. 첫 문장 다음 생에는 내가 꼭 내 딸로 태어날게. 여기요. 69페이지.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모처럼 향기를 음미하며 백화점 향수 판매대를 도는데 갑자기 낯익은 냄새가 코끝으로 전해졌다. 오래전 추억 속의 한 자리에 아련하게 벌려졌다. 그 익숙한 냄새를 기억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다. 예. 네, 지금 72페이지 마지막이에요. 문득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기억은 파나 마늘 같은 양념 냄새가 아니라 코트 입은 향기에 담겨 있었다. 나는 익숙하지 않았던 엄마 냄새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아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의 엄마 향기. 나는 여전히 엄마의 코트 입은 향기가 아프고 그립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시네요. 아니 왜 오늘 더 울어요? 근데 오늘 왜 더 작가님이 이거 읽다 우시는지 전 알아요. 앞에 언니가 앉아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우 와, 이렇게 숨을 한번 다시 이렇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이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읽으면 막 계속 엄마가 생각나실 거라서 그래서 아마 엄 작가님을 괴롭히고 싶으면 코티분을 선물을 하시면 굉장히 매번 우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 요거 북톡할 때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게 글로 읽을 때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책이라는 거는 독자하고 작가가 텍스트를 하나에 두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줄지는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작가가 이렇게 읽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낭독회를 해야만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드러나는 읽기가 가능한 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네, 엄 작가님을 맨 끝으로 이제 작가님들이 잘 배치를 해주셨네요. 네. 자, 그래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텍스트로 읽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셨죠? 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독자님들 중에서 내가 이걸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 이런 문구가 혹시 있으셨으면 한 문장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즉흥적이라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 있으셨어요? 네, 이거 엄명재 작가님 왜요? 동생 거 안 하고 왜요? 가족 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읽어주세요. 저는 엄명재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저녁은 집에서 먹나요? 먹고 싶으면 반찬 없어요? 남편한테 묻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에서 향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두 부부의 마음, 상황이 너무 마음에 와서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는 향기를 전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향기가 소재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두 분만의 향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요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거 부럽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데 저분들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할 말 있지 않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 문자는 매일 제가 남편한테 보내는 문자예요. 퇴근 무렵에 자동 마실인가요? 매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소통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에 남편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뭔가 제가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최선의 방식이 제가 먹는 거라서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렇다고 하셨어요. 오, 좋네요. 혹시 또 다른 분은 마이크. 뭐 전반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엄 작가님 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같이 사시는 분 너무 럭키가이다. 남자로서는 정말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 맛있어야 되는데. 같이 사시는 분을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마 제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심쿵한 부분이 많았었고 지금 역시 코티분 이야기는 제목에 올릴만 하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지금 또 엄 작가님 읽어주셨는데 저도 밑줄 긋은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나는 여전히 엄마의 코티분 향기가 아프고 그립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나는 SF 쓰지 못 쓰게 저 쓰려고 했었거든. 알잖아요. SF 쓰고 싶다고 박 대표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허피루 박사님 글에서 공감이 팍 왔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밑줄을 제가 걷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159페이지에 나는 답장을 보내려다 이내 지워버렸다. 차마 보내기를 누리지 못했다. 아니 보내고 싶지 않았다. 아들 올해 버킷리스트 성공한 거 축하해. 저도 이렇게 문자 제가 이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제 아들의 문자는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웠다 맞다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예, 이때 기분이 이렇게 제가 딱 느껴지시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못 보내셨어요? 글쎄요, 이게 자기인데는 그런 거죠. 자기는 자기 세상에서 굉장히 너무 신나고 지금 독립해서 좋아 죽겠는데 저는 너무 서운한 거죠. 너무 그 독립을 나는 지하고 조금 더 세월을 같이 보내고 밥도 더 먹고 싶은데 근데 그 분위기를 또 아버지 마음에서 또 이렇게 나 서운해 그런 말을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기분 망칠까 싶어서 그런 어떤 아주 좁은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도 이제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또 이제 떨어져 살아도 버킷리스트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반전인데요. 혹시 또 기억나는 부분 같이 읽어보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 직원분들은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넘어갈까요? 네, 이거 제가 강요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들으셨으니까 아마 또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거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 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참 옆에서 같이 울고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스럽긴 한데. 네. 그럴 만큼 저도 사실 원고 읽으면서 계속 울었는데 나 왜 또 우냐고 자꾸만. 네, 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낭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아까 저기 선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한 거는 정말 이거 약간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는 시간 좋겠다. 이게 작가님 여기 독자분으로 앉으시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분명히 졸려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약간 식곤증 오고 이런 시간이라 그래서 작가님들이 질문을 하나씩 주실 거예요. 그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답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작가님들이 의논하셔서 이분 이야기가 오늘 되게 좋았다. 이 스토리가 되게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코티분과 작가님이 사인한 책을 4분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확률이 되게 높죠? 네, 지금 4명이면 확률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릴 건데요. 작가님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독자분들에게 궁금한 이야기를 아마 던져보실 거예요. 근데 작가님들 정말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되시면 지목하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죠? 어느 작가님이 먼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네, 제 글을 못 읽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편은 먹는 것에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실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먹는 것만 잘해주면 거의 90%는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밥 먹는 것에 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별하게 이제 뭐 반찬이 없어도 밥만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사이가 그냥 저냥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뭐 한 분 정도 생각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런 것에는 정말 진심이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뭐 조립하는 거 남편인데도 건담 뭐 이런 거 그렇게 조립을 하는데 그것만 허락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는. 그거 혹시 마스터키인가요? 그것만 딱 집어넣으면 그것만 잘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일이 해결되는 약간 그런 비밀의 열쇠 같은 그런 건가요? 네. 혹시 가족분 중에 그래서 실제로 부부 생활할 때도 젊은 부부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거,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알고 공략해라. 그러면 특별히 이혼 정도는 안 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혹시 네 답 아무 생각이 안 드시는 거 아니죠? 네, 자, 이게 예, 하셔야 되는 게 마이크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들어가서. 네, 하세요. 막상 저는 제가 아는 것 같아서 한다고 했는데 해도 되나? 돈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지금 이거 뭐 이렇게 안 보겠죠? 저희 집 사람이? 어떻게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안 보겠죠. 그래서 제가 뭐 가방도 사보고 꽃도 사보고 했는데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으세요? 그대로 말씀이셨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으세요? 이게 제일 쉬운 질문일 수 있어요. 네, 우리 아모르 멀리서 오셨는데 대답 한번 부탁드려요. 진심. 네.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우리 남편께서는 어디에 진심인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금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는 뭔가를 집착이 없어요. 저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밥을 안 해줘도 그러니까 제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밥을 일부러 먹고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음을 써서 막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대신에 간섭받는 걸 싫어하죠. 그만큼 저에게도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는 어찌 보면 좀 약간 그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자기가 자유를 누리려고 이기적인 거는 사실인데 저는 자꾸 이렇게 저와 이렇게 좀 더 사이좋게 더 살갑게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계속 쓰다가 얼마 전에 그게 딱 사단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탁 내려놓고 그래 나는 나대로 살고 당신 좋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큰 소리 팍 치고 뭐 저녁에 주는 간식도 안 주고 일절 그 서비스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빨래도 개놓고 열심히 자기가 조금 미안했다는 그거를 뭐 온몸으로 막 과일도 깎아서 놓고 뭐 뭘 이렇게 제가 일부러 다 늦게 들어갔거든요. 물론 또 일도 있었지만 일을 밀미로 일부 늦게 갔는데
오기 전에 과일도 깎아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말을 잘 표현을 못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계속 좀 표현을 좀 하게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남편은 내가 자기로부터도 좀 자유롭고 내가 기쁘게 그냥 살아가고 나를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표현을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있다는 것을 또 이번에 확인을 했고 엄 작가님이 쓰신 이 그 첫 번째 부럽기도 하면서도 정말 대단하신 사이가 좋지 않고 화가 났을 때도 꼭 밥은 차려준다는 이 말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나오기 전에 아침에도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밥을 차려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잠시 하다가 아침에 엄 작가님의 글을 그래서 화가 나도 꼭 밥은 챙겨줬다 그 말에 제가 밥은 좀 차려놓고 먼저 나 볼 일에서 나가요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좀 더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에 도움이 된 또 작가님의 글이었고 또 다른 분들의 글들도 다 이렇게 뭐 정말 눈물을 훔친 글들도 있고요. 다 추억 속으로 이렇게 그리움을 소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말씀을 또 잘하시는데. 또 다른 분은 제가 여기에 그 부부가 계신 걸 알아요. 두 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이것만 잘해주면 별로 뭐 문제가 없더라 이런 거 없으세요? 네. 누가 있겠어요? 네, 드려도 되죠? 네. 아니요. 저희는 지금 3년 맞죠? 3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성격이 완전 달라요. 저는 약간 박순이고 신랑은 집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뭐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뭐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바라는 거랑 제가 원하는 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는 걸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뭐 다른 뭐 자기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뭘 조금만 해줘도 뭐 그냥 만족하는 스타일, 그냥 안 해줘도 되는 스타일 이런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처음에는 되게 속상하기도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못 느끼지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얘기를 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맞춰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 잘하셨네요. 아니요, 남편분도 하셔야죠. 네.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지우 씨가 얘기한 대로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랑 또 저가 원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점점 맞춰가면서 이제 또 같은 곳을 이제 향해 가는 게 어떤 부부의 뭐 운명이자 뭐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같이 살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걸 이제 지금 또 뭐 계속 조금씩 더 느끼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사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특정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거를 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단순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좀 처음에는 이제 연애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막았었는데 많이 그렇게 해주지 마라. 왜냐면 저는 사실 저는 이렇게 뭔가를 받는 거를
굳이 저도 이렇게 박는 걸 그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도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 사람은 해주는 게 즐겁다라는 거를 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응하고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맞춰가는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부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심사 잘하고 계시죠? 네, 심사 잘하고 계시죠? 잘 기억하고 계세요. 집에 가서 싸우시면 안 돼요. 오늘 허 작가님 촬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마 부탁을 처음 들어주시는 건가요? 왜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네, 되게 해주시네요. 잘해줘요. 그러시군요. 네. 사이좋은 원화만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 또 해볼까요? 어떤 분, 오노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밥 이야기긴 하지만 그 고동 김치찌개를 못 잊는다 했잖아요. 다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할 때만 자꾸 전화가 오고 궁뎅이 자꾸 진동이 오네요. 아까도 긴장해서 이게 자꾸 전화가 와서 제가 족발집을 하는데요. 단체 주문 들어왔는데 얼른 챙겨놓고 저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필요해가지고 뭘 물어본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러느라고 흐지부지 끝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수 없어. 네, 궁금해요. 잊을 수 없는 그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의 향기라든지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먹을 수는 없는, 그쵸?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일어나서 드려야 되나? 지목을? 지목을? 네. 저 지금까지 있으면서 있잖아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뵌 분이 있어요. 저한테서 숨어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먼저 오늘 북토크 처음 뵀는데 이게 북토크 자리 5분 작가님 무려 5분씩이나 작가님 뵙고 또 대표님하고 우리 강 대표님 또 같이 있는 이런 좋은 자리라서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북토크는 개인적으로 북토크는 3번째로 지금 참석하는 건데요. 오늘 오게 돼서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도 잘 읽었고 처음에 첫 페이지를 읽으면 이제 엄 작가님 글부터 읽게 돼 있는데 그냥 저하고 같은 경험은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눈물샘이 개방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모든 분 작가님들 글에 다 좀 울컥하는 게 없던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읽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기 전에는 절대 예측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또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군인 장교셔가지고 이사를 2년마다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대전이고요. 좀 국적 없는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2년씩 대전, 부여, 공주, 서울, 옥천 뭐 이런 식으로 충청도와 경기도 서울 일대로 다니다가 갑자기 부산 53사로 오셔가지고 예편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다 학교를 나머지 다니고 했는데 말씀하신 고동 김치찌개 좀 먹어본 적 없습니다만은 너무 맛있었을 것 같고 제가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양식 조리를 하다가 제가 그거를 실력이 없어서 그만두고 공무원에 들어왔어요. 제가 근데 공무원 22년 됐습니다. 들어온 지. 근데 직장은 4번째 직장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정말 진심이고 아까 엄 작가님처럼 저 음식에 대해서 엄청 굉장히 예민합니다. 뚱뚱하지만 굉장히 미식합니다. 그래서 고동 김치찌개도 너무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음식은 돌아가신 큰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8남매의 이제 큰 집인데 경기도 과천이세요. 과천. 그 집에 가면 그 김치는 이 세상에 먹을 수 없는 김치였습니다. 뭐 비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시원하면서 어떤 그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아삭하면서 그 김치는 이때까지는 절대 앞으로 먹을 수 없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친척들 40여 명이 모두 한 말씀을 하시는 그 김치인데 이제 못 먹은 지가 15년이 됐고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딱 40명만 알고 있는 맛인가요? 그렇군요. 나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혹시 이렇게 또 기억에 남는 음식, 다시는 못 먹어볼 것 같지만 기억에 남는 음식이 어떻게 우리 기사님은 안 계신가요? 없으신 걸로. 없으세요? 란주 작가님, 네. 기억에 남는 음식이라는 게 사실 언제나 먹을 수 있으면 기억에 남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하나 마음에 둔다는 건 그게 이제 기억에만 있지 다시 없다는 게 사람에 관계된 이야기일 거고요. 저도 음식 얘기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너무 작고 소박해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지만 대학 시절 엄마 모르게 휴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86학번이니까 엄청 시대가 어지러웠던 시절 모르게 휴학을 하고 학교를 매일 가는 척 집을 나섰었죠.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모든 스케줄이 꼬여버리고 보통 날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놀라서 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반찬이 너무 없다. 제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항상 생선이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야 될 낮 시간에 오니까 그리고 차려주신 반찬이 햇양파였어요. 햇양파랑 오이랑 물론 다른 반찬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반찬으로 안 오르는 식재료가 그대로 반찬으로 올라왔는데 그날 식탁이 부엌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낮게 갈려있는 그 낮 시간에 엄마가 급하게 차려내온 양파와 오이를 보면서 제가 부모님 모르게 휴학했던 그 약간의 죄책감 그리고 그걸 모르고 엄마가 정성껏 차려낸 작고 소박한 밥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면 한참 후에 휴학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을 안 치고 F 갔던 동시서가 집으로 날아옴으로써 네 제가 휴학한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셨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지금 정확하게 13년째 되었는데 음식이라는 말만 나오면 제 눈에는 그날 그 창가 부엌장으로 들어오던 햇빛과 그리고 그 그늘진 식탁의 풍경 그리고 그 오이와 양파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되게 감성적이셨는데. 진짜 이렇게 뭔가 하나씩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에세이이긴 하거든요. 혹시 또 음식 이야기 하실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기 허필우 팀장님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먼저 출간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마 다른 분들은 또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처음이신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저도 첫 경험이라서 아까 강병규 대표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좀 이 좋은 추억을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 엄명자 작가님과 지금 신미경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거에 같은 어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집착하신다고 하셔야 되나? 진심이시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굉장히 젊으신데 굉장히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밥이 어떤 자기 삶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냄새는 딱 수돗물? 이래 나는 그 어떤 염소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인데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를 경북 지금 봉화라고 하는 그 시골이 저희 고향인데 어머니께서 한 번도 밖에를 저를 내보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5학년 때 어디를 갔냐면 제가 보이스카우트 해가지고
강릉에 갔죠. 강릉 캠프를 갔는데 밥에서 수돗물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늘 그 계곡에서 나는 물로 밥을 지으면 밥 냄새라는 게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약간 추억인 것 같거든요.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있고 다 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어떤 그리움의 어떤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좀 엄마가 무서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좀 자유롭고 해방감 있었던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냄새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강릉에 가서 밥을 딱 했는데 그 수돗물 냄새가 딱 나오는데 이게 뭔가 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저는 대표님처럼 돈 냄새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힘들게 사셔서 그런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이 아닌 어떤 굉장히 소중함이 있어서 지금도 그래서 와이프랑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한 저는 와이프도 뭐 이렇게 요리 음식에 굉장히 애들한테 심심인데 저는 좀 돈에 심심이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저는 냄새하면 좀 그 수돗물 냄새하고 굉장히 또 좋았던 냄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시골집이 예전에 이렇게 아궁이였었거든요. 그 나무 떼는 냄새 있잖아요. 연기 탁 날 때 그 생나무가 막 탈 때 나는 그 자작자작 타면서 나는 그 나무 냄새가 저는 굉장히 저는 좀 좋은 게 고향의 어떤 냄새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소년의 마음을 수돗물 냄새가 흔들었다니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그렇게 기억이 나올 수도 있네요. 수돗물 냄새가 자유. 재밌으시죠? 원래 남의 얘기 들으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작가님의 질문 넘어가 볼까요? 하 작가님. 제가 원래 생각했던 질문 바꿔도 되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순간들이 모이면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글을 이렇게 주제를 주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줄 때 동화책을 읽고 행복한 왕자라는 책을 읽고 너희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적으면 제가 8살이면 8줄만 적어라. 11살이면 11줄을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행복한 이유를 적으라면 요즘 애들이 되게 많이 적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와 이런 것도 행복하나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적으면서 가끔씩 그 글을 흙길을 걸으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살이 싹 내려오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찰나에 언제 더 행복한지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1박 2일이 재밌었을 때 1박 2일 보면서 안성탕면 먹을 때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 언제일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예. 들으셨죠? 네. 행복한 찰나를 네. 한번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게 진짜 뭔가를 잘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면 떠오르는 게 따뜻한 봄날 이제 햇볕이 막 내리쬐면 어렸을 때는 소풍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막 피어 있고 친척들도 있었고 이제 엄마랑 언니하고 동생들하고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막 봄에 풀밭이나 이제 꽃길을 걸으면서 이제 뭐 솜사탕 같은 것도 사 먹었던 것 같고 막 길에 그냥 노점상 할아버지도 옛날에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풍선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이렇게 걸었던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진도 옛날에 많이 찍어서 그런 순간이 진짜 딱 행복한 느끼는 순간인데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미녀 3인방 중에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마이크 좀 잠깐 주시겠어요? 네. 막 지목합니다 이제. 저는 허피루 팀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던 직원이고요.
아니, 그 선생님께서 뭐 작가님이 그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떠올랐던 거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집에서 이제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때 저희 그 학교 앞에 보면 이렇게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파시는 노점 하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맨날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되게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 꽃이 장미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 사서 할머니 계시는 그 저희 큰댁에 계셨는데 할머니한테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거의 약간 사진처럼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때 별거 아니었고 그냥 진짜 꽃 한 송이밖에 안 됐는데 너무 환하게 좋아하셨는데 몸도 아프시고 힘드신데 했던 그게 저는 제일 좀 사진처럼 남아있는 행복한 순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봐도 떠오른 거는 그거여가지고 그때가 되게 행복했다 뭐 이렇게 옆에요. 제가 지금 얼굴 세 번째 뵙고 있는데. 저 허피루 작가님과 함께 일을 했었던 네, 관공서 직원이고요. 네, 출가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보고서 말씀해주시고 저 보고 말씀하시네요. 쑥스럽네요. 저는 행복한 순간 지금 바로 떠오른 건 없는데 일단 저희가 시험을 쳤을 때 저는 이제 딱 합격했을 때 뭔가 기뻤고 그게 지금 떠오르면서 또 하나 더 떠오른 거는 이제 작년 한 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정말 그냥 무탈하게 지나갔다라는 거에 저는 행복함을 느끼고 작년을 이렇게 끝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무탈하게 그래서 올해도 그냥 무탈하게 지나도록 좀 기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이게 질문하는 건 되게 재밌네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엄 작가님한테도 한번. 네. 저는 그냥 책을 벗어나지 않고 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엄마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냄새가 있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여기 코티분 향기도 있지만 예전에 엄마가 제가 손이 이렇게 아주 어릴 때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이 항상 찼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아니면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놀다 오거나 그러면은 엄마가 항상 제 손을 꼭 잡아가지고 가슴에다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주셨거든요. 그때 엄마한테 나던 냄새가 지금은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살과 그 음식 냄새와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저는 그 냄새를 솔직히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코티분 냄새는 아주 특별한 엄마의 냄새고 엄마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을 때 그 느낌으로 내가 엄마한테 맡았던 그 냄새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생각하면은 엄마가 이제 더 생각이 나고 하는데, 뭐, 코티분 냄새는 이제 엄마의 하나의 어떤 한 부분이었고, 그렇지만 내가 삶을 살면서 엄마가 나한테 와닿았던 가장 큰 냄새는 그 냄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옷에 음식 냄새도 배어 있고, 그리고 또 엄마의 특유의 살 냄새, 엄마들이 이제 그때는 많이 씻질 않으셔가지고, 이제 머리에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그 냄새가 딱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던 냄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냄새를 맡을 때 너무 그립거든요. 그 살 냄새라고 하나요? 그런 냄새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엄마 생각하면 뭐 이렇게 뭐 멋있고 이런 엄마도 있지만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손을 잡아줄 때 엄마한테 나던 냄새 이런 것들 혹시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있지 않을까요? 엄마 냄새 생각하는 거. 왜 우세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말을 잘 못하는데. 아니요. 아,
예,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준 우리 친구 경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한경희 작가님 친구입니다. 우리 금방 작가님 질문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제 연세가 96세입니다. 아직 시골에서 이제 혼자 그냥 혼자 그래도 그동 가능하시고 계시는데 엄마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밖과 안이 구분이었습니다. 항상 맨발로 마당에 나가셔서 텃밭에 가셔서 막 풀을 이렇게 메시다가 바로 거실에 오셔서 그냥 들썩 주저앉으십니다. 그래 앉아서 이게 안과 밖에 전혀 구분이 없고 아주 조금 약간은 비이성적이신 그렇지만 아주 건강하게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데요. 엄마를 항상 생각하면 저는 이제 흙냄새, 풀냄새입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자녀가 6남매인데 다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다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농사는 다 지으시는데 그 풀냄새, 흙냄새.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주 이제 일로 하시는데 그 냄새가 아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바라는 마음입니다. 엄청 장수하시네요. 제가 한번 저는 엄서영 작가의 친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의 가족은 제가 유일한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면은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우리 작가 엄서영 작가가 맨 처음에 글을 쓰고 싶고 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긴 할 것 같아요. 제일 좀 안 믿어지고 될까? 이런 생각. 제가 책을 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반, 안 됐으면, 그러니까 안 할 때 제가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입을 거에 대한 걱정, 근심 반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저 부의 언밸런스 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썼구나라고 생각을 그냥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우리 동생을 작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계신 작가님들은 등단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 저는 이제 기독교를 그러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은 것처럼 가족들한테 인정받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할 때. 그게 작가가 글이 아니고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서 동생의 필력을 문제삼아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들이 이제 뭔가 쏟아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으로 얘기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건데 동생은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세심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덜렁이고 아주 성격의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동생처럼 그렇게 세세한 부분이 아니야. 그냥 저는 엄마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랑 동생이랑 가서 그 복날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해드리고 막 그래서 엄마가 오이지를 좋아하셔서 오이지 막 담가서 이렇게 막 해놔 드리고 하시고 나서 딱 이틀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밥 식사 테이블에 아버지, 그다음에 엄마, 우리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엄마 나중에 또 올게라고 엄마를 안아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인사를 하잖아요. 엄마 나 나중에 올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안아드렸을 때 엄마한테 났던 냄새가 어떤 냄새였냐면은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맡았던 엄마, 그냥 머릿속에 있었던 엄마 냄새나라고 했던 그런 냄새. 그러니까 지금 동생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약간의 알코올 냄새도 있고 또 오래돼 병마에 오래 시달리셔서 아파서 했던 양 냄새도 있고 예전에 엄마가 우리 막 이렇게 안아줬대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냄새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냄새가 났었는데 그 냄새가 저는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엄마를 안아주고 저 출근하고 할 때 봤었던 그때 느꼈던 그 냄새가였어서 동생하고는 좀 약간 감정이 좀 섞인 돌아가시기 전날
엄마를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 맡았던 그 냄새가 굉장히 저는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족이라서 한번 이런 얘기 살짝 좀 해봤습니다. 모든 작가님도 너무 축하드리고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격려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지금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사실 잘 울어요. 오늘 엄청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약간 엄마들의 이야기는 항상 눈물박이 코드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엄 작가님 얘기하실 때 확 울어버린 분이 뒤에 계셔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 저희가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빨리 허 작가님 질문도 뭐가 궁금하세요? 네. 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아까 뭐 가족 간의 인정이 참 어려운 문제다. 저도 이제 책을 내고 와이프가 쭉 읽다 엄마는 글이 참 좋대요. 내 글만 빼고.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은 참 힘들다. 뭐 오케이라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어쨌든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들이 밥 잘 챙겨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생각한 그런 이제 경험이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그랬었지 그때 그 기분으로 그랬었나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직 마이크를 안 잡았던 우리 저기 계신 분에게 한번 특히 저분도 자녀를 기르는데 진심이신 분이라서 마이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게 저는 사실 이제 허피루 팀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커피숍일지 모르겠지만 한 300~400명을 수용하나? 약간 그러니까는 온지 모르게 조용히 앉았다가 가야겠다. 왜냐하면 그 구석에 있다가 가면 온지도 모를 거야 했는데 너무 근데 그 이유는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원래 별나신 분인 건 알지만 소문으로 이렇게 안 낼 수가 있는가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은 뭐 소문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소소한 거 있어도 자랑하기 바쁜데 뭐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만 언급을 했어도 여기 제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왔다 가면 될 일이었는데 저렇게 조용히 아드님한테도 아직 말 안 했다 하실 수준의 분이시구나. 역시 별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아까 그 엄 작가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생각한 게 아까 냄새 말씀하시는데 사실 작가님들 질문 모두 한 가지씩 떠오르더라고요. 답을 하면 마이크만 제발 안 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계속 빌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디서 말하는 게 질색이라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팀장이 또 그거 하시니까 하면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누워 계신데 집에서 엄마가 대소변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항상 홍어 삭힌 냄새가 납니다. 대소변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3남매하고 손주들이 항상 매주 가요. 번갈아 가면서 엄마 주변에서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한 주도 외롭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가는데 사실 문만 열면 찌릉내하고 대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우리 착한 조카들은 아무도 그거를 말 안 해요. 냄새 난다는 소리를. 난 너무너무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애들도 늘 할아버지 찾아가도 그 좁은 데 앉아가지고 왜 똥냄새가 나지? 찌릉내가 나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애들이. 우리 엄마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 왼수 늙으면 보자 했는데 지금은 원 없이 보시거든요. 대소변도
다 대소변도 해드려야 되고 밖에도 나가실 수 없기 때문에 엄마는 요양사 자격증을 최고령으로 따셔가지고 지금 75세 따서 아버지를 돌보시는데 엄마는 냄새를 못 맡는 분이세요. 그 후각이 어렸을 때 마비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손주들한테 냄새 날까봐 최선을 다해서 깔끔을 떠시지만 그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루 종일 대소변을 받아야 되니까. 참 천생연분이다. 어쩜 이렇게 냄새 못 맡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고 하는데 아무도 냄새에 대해서는 사위든 며느리든 손주들 표현을 안 하니까 엄마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엄마는 그런 거 민감하시거든요. 손주들이 냄새 나서 안 오실까 내 뭘 뿌리시고 하시는데 그 생각이 불컥 나니까 억수 좀 그랬어요. 이런 거 질색인데.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 작가님 말씀하시자마자 갑자기 확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실까 생각했는데 우실 만했네요. 네. 아이고. 작가님들 안 울리려고 했더니 저 아니어도 울린다 많이. 작가님 또 듣고 싶은 분 있으세요?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북토크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게 그냥 출간기념 행사고 출판사에서 하는 이런 책 관련 행사는 대부분 판매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요식적이기도 하고 작가님 말이 일방적으로 듣는 일들이 많죠. 근데 그게 뭐 책 많이 팔리면 좋죠. 많이 팔리면 좋은데 뭐 많이 팔아봤자 얼마 안 돼요. 어제 제 특강 들으신 분 아시잖아요.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작가님들이 내가 쓴 글을 읽고 독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걸 안고 작가로서 이제 살아갈 때 내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 독자분들도 작가들이 나는 이렇게 행간을 읽었는데 그 행간이 이런 행간이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 사실 이렇게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당장 책을 써도 될 만한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 40명만 알고 있는 김치 냄새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저 수돗물 냄새도 되게 궁금해지고 그래서 냄새 2탄을 한번 부산에서 써야 되나 막 이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근데요, 저 아까부터 마이크를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거부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황 작가님 정말 오늘 이쁘시죠? 네, 황 작가님 이렇게 작가로서 앞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북토크 시간에 이렇게 부산을 간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이제 계속 이제 뭉개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뭐 비어난 상황이었는데 토요일은 이렇게 다른 보통 때는 다 이제 행사가 계속 있고 한데 오늘은 또 행사가 마침 없는 날인데도 계속 이렇게 뭉개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에는 되게 또 그 갑자기 집중을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꾸 피하고 했는데 오늘 또 뭐 날씨도 흐리고 이렇게 또 간다 하는데 오늘 안 가면 이제 이렇게 밥을 못 얻는다는 좀 절박한 마음들도 있고, 이제 그 작가 이제 황 작가가 이제 어쨌든 집에서 그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글 쓴다고 할 때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고 했던 것까지 기억납니다. 앞에 이제 2권의 책을 내고 이제 이번에는 3번째 내면서 이제 에세이를 이제 접근해 나가는 부분을 보면서 저도 이제 책을 쓰면 좋다 뭐 그 생각만 막연하게만 갖고 있다가 진짜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책도 내고 또 그것을 이제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알리면서도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정말 해내고 있구나 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뭐 자랑도 스럽고요. 작가의 남편으로서는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도 선뜻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다 읽지도 못했고 이제 특히 향작가 작가 이렇게 내용을 다 못 읽었거든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제 제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제가 대면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가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직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냄새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집에서도 이제 한 번씩 야, 뭐 냄새로 뭐 한다 하면은 뭐로 하면 되겠나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고, 그럼 나는 이제 그럼 냄새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떠오르는 냄새가 뭐 있을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이제 어린 시절하고 다 이렇게 촌에서 이제 모든 시간들 많이 보냈기 때문에 촌에는 진짜 무수한 많은 이제 냄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추억들이 다 대부분 묻어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은 어마어마할 건데 이제 결국 이제 보니까 이제 결국 먹는 이야기와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중심으로 많이 갖는 것 같고, 어쨌든 그때가 가장 추억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나눔하는 거에서는 먹는 것만큼 또 서로를 가깝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식구라고 할 때는 전부 다 먹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쪽으로 많이 접근해가면 좀 그러니까 다른 걸 한번 해보자는 부분에서 아마 흥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황 작가의 글로는 제가 한 번씩 보면은 되게 같은 그 시대를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엄청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이 책에도 보면 대부분 지금 되게 이렇게 아픈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추억 속에서 대단히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다 젖어들면서 이렇게 울음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황 작가 이야기는 대단히 이렇게 좀 밝고 좀 이렇게 보면은 같은 어떤 측면이라도 대단히 이렇게 재밌게 씁니다. 그래서 그걸 참 재밌게 표현한다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장면에 정말 많은 행복을 담아서 쓴다는 좀 작가의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보면은 이제 지금은 한번 300명, 뭐 30명, 300명 이야기도 했는데, 제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구에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도 나가고 있고 학원도 하고 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서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합니다. 세세하게. 정말 별걸 다 기억하는 여자다. 아주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기억을 하니까 이것은 정말 이렇게 넘기기는 정말 아까운 거 아니냐. 정말 이걸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계속 옆에서도 저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압박도나 뭐 압박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옆에서 보면서 응원도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글을 쓸 때는 제가 다른 주변 부분을 제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상당히 많이 게으르게 많이 지나왔던 부분이 그 책이 완성되고 나왔을 때 항상 반성이 많이 됩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알아서 미리 마이크를 잡으니까 괜히 이게 허세가 나오는데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가 되고 있어요. 예. 네 번째 책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거 없이 좀 잘 써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기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 가지 여러 작가님들의 이제 질문들 들으면서 저도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하나의 주제가 전부 다 생각이 납니다. 행복할 때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머니의 이제 어떤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도 음식에 되게 좀 진심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르면서 진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자리가 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냥 우리가 무수하게 많이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씩 꺼내서 한번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보기도 하고 같이 나눠보는 것 자체가 큰 이런 자리가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거 마이크를 주시는 걸 잘못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리가 마침 제가 토크 자리가 같아가지고 대단히 좀 민망합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고, 오늘 이렇게 정말 작가님들 너무나 큰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큰 길에서 많은 책으로서 아까 베스트셀러도 이야기하셨는데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마이크 안 들었어요. 어떡해.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사랑받으시라고 마이크를 드린 건데 어마어마한 공약을 내세우셔가지고 다 녹화는 되었고요.
한 작가님 잘 들으셨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네.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게 재밌네요. 네, 되게 재밌네요. 저번에는 사실 약간 일방적인 이런 토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작가님도 들으시면서 재밌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5분 어떠셨어요? 네. 어떤 게 가장 재밌으셨어요? 네, 뭐 일방적으로 작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함께 소통하고 저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해서 더 호흡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가님 좀 마무리하면서 한 분씩 하실까요? 잠깐 두 번째. 네, 두 번째.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다시 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너무 귀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거기에 작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거기에 황경희가 있고 싶었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그게 책이 딱 나왔을 때 황경희 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이제 요즘에 학원에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면 제가 제 소개를 하면 제 책 3개를 탁 올려놓고 읽어봐라. 공부연결 독서법 황경희 맞지? 재미만점 초등글쓰기 황경희라면 애들이 한 번째 볼 땐 가만히 있다 두 번째 하면 세 번째 또 여러 명인데 환경이 네 번째 있제 이렇게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아껴둔 삶의 이벤트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이게 굉장히 저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실 남동생들도 있는데 엄마 이야기를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이 글을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작가로 살 거면 그냥 남들 앞에서 오늘 옷을 그냥 벗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벗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들 벌거벗고 있네요. 다들 똑같이 벌거벗고 있어서 저는 되게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스스로 위로를 받아서 저는 그냥 이 글이 그냥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치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심리 상담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어떤 심리 상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냥 이런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또 추억하고 있는 엄마 또 아빠 그리고 또 식구들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치유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그 심리 상담의 하나의 그 치유 방법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하나의 에세이가 시작이 돼요. 옴니버스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 등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계속 쓰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같이 그냥 내 얘기를 글처럼 쓰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작가다 뭐 일반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얘기를 그냥 나누고 싶어?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기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네이버에 내 이름 한번 검색해 보게. 허피루 치면 외과 의사 한 명 나옵니다. 한참 내려가면은 제가 이제 다른 중소기업 팀장 할 때 뭐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예스24와 교보문고에 제 이름을 쳐봤어요.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뭔가 조금 이렇게 무대를 옮겼구나. 그런 느낌이 다른 모드의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이런 제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고 오늘도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퇴직하기 전에는 한 300명이 모이는 북토크를 해서 우리 직원이 지도새도 모르게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 뭐냐면은요. 허 작가님은 안지 몇 년 됐거든요. 이렇게 말씀 재밌게 하셨던 분인가? 이게 편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약간 이게 말씀이 터지셨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되게 오늘 다른 모습 보고 가네요. 네. 오늘 사실 비도 좀 오고 이래서 참석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어쨌든 잘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빨리 고르세요. 네 분 빨리, 4명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듣지 마세요. 저랑 얘기해요. 그냥 각 작가님께서 네. 한 명씩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실까요? 그럼 허 작가님은 공정성에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아는 분들이라 빠지고, 그럼 여기 우리 4 작가님들이 한 분씩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선물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을 하나씩, 네. 아까 그리고 사인본 혹시 가져가시면 돼요. 네. 자기 측근은 안 주는 걸로. 네. 저거 먼저 할게요. 네, 작가님 사인본 주시는 걸로. 이 사인본은 작가님들이 전부 다 사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흔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럼 엄 작가님부터, 엄선 작가님부터. 네. 해야 되는 거. 이 증정식 때. 가서 하셔야죠. 저 누가 좀 찍어주시겠어요? 전달하시는 거를. 네, 강 대표님 부탁드려요. 저는 나오시라고 하셔야겠죠? 네. 네네. 그분을? 네. 네, 그분. 저거 아까 저를 울리신 여기 저를 울리신 그냥 몰래 오셨다 가시려고 하셨는데 저를 울리셨습니다. 기다란 성과를 내셨어요.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 저는 그 옆에 계신 분. 네. 미리. 아까 3년을 잘 살고 계시는데 30년, 300년 행복하시라고. 이게 또 질문의 답을, 저의 질문에 답을 주신 분께 가야 되겠죠? 사실 남자분께 드리고 싶었는데 코티분이라서 네. 네, 저는 40명만 알고 있는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받으실 분이 받으신 거 맞죠? 네네네, 좋습니다. 네. 벌써 저희 2시간이 넘게 앉아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거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면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책으로 혹은 텍스트로, 문자로 남겨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아마 오늘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물론 작가님들이 쉽게 쓰신 건 아니지만 누구나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편집부가 쪼겠죠. 네, 잘 쓰시라고 쪼겠죠. 그거 잘 견뎌내시면 그러면은 작가로 등단하실 수 있고, 아까 허 작가님이 이름 검색해 보신다 그랬잖아요. 네이버 인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작가 등록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허 작가님의 이름을 아침마다 검색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작가가 된다는 거는 그런 건 거죠. 누군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끝나고, 누군 생각하고 나의 인사이트를 이제 세상에 남기는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책이 나오면 이 책이 이제 납본이라는 걸 해요. 그걸 납본을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꽂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은 한동안 한 100년 가까이 보관되는 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책을 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책을 낸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지난한 과정과 힘든 과정을 다 지내오신 우리 작가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오늘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